자, 반갑습니다. 성명석 소장입니다. 오늘은 오프닝 멘트 하기 전에요. 여러분들과 좀 잠깐 이야기를 하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시는요, 유명한 대한민국의 대표 배우가 있습니다. 이병헌 씨가 계시고요. 그다음에 송강호 씨, 그리고 정우성 씨가 있습니다. 자, 이 친구들은요, 어쨌든 영화를 한번 개봉하기 시작하면요, 일단 1,000만 관객은 어쨌든 따놓은 당상이죠. 물론 연기력, 물론 시나리오도 좋지만요, 연기력이 아주 대단한 그런 영화 배우들입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각각의 대단한 배우들인데요, 이 세 배우가 같이 주연으로 세 명이 동시에 영화를 한 편 찍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시는 걸 겁니다. 놈놈놈이라고요.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그래서요, 영화를 한 편 찍었었어요. 그때 그 영화 열풍이 대단했었죠. 제가 이 말씀 해드리냐면요, 지금 24년 지난주부터 사실 그 하반기가 시작이 됐는데요, 저도 뭔가 좀 색다르게, 그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만났던 타이틀은요, 주식은 사기다에서 좀 벗어나서 이제는요, 뭔가 좀 제대로 된 또 하반기 첫 출발점이 돼야 되겠다 생각해서요, 제가 각색을 했습니다. 어떻게 각색했냐면요, 바로 이렇게 화면 보이시죠?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캐릭터도 하나 만들어 왔고요. 그래요. 저는요, 그러니까 좋은 녀석, 나쁜 녀석, 이상한 녀석이 아니라 저는 좋은 주식, 나쁜 주식, 이상한 주식으로 다시 찾아뵙게 된 성 소장이 되겠습니다. 다시 인사드립니다. 자, 반갑습니다. 세상을 올바르게, 세상을 따뜻하게 이들TV 2024년 하반기 특집 방송, 오늘 첫 번째 방송 타이틀 받겠습니다. 좋은 주식, 나쁜 주식, 이상한 주식, 이 내용 가지고요, 오늘도 한 시간 한번 엮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지난주에 좀 크게 불거졌던 기사가 하나 있어서 제가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즈미디어라는 종목입니다. 이즈미디어. 자, 시장을 꿰뚫어 보는 해안, 성 소장의 투자 비법, 성 소장 파트너의. 자, 이게요, 이즈미디어가 여러분들 보실 때는 여기까지는요, 일단은 좋은 주식이었어요. 그렇죠? 여기까지는, 다시 한번요, 이거를 펜으로 다시 가서요, 꼼꼼하게 설명합니다. 여기까지는 우리는요, 좋은 주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때쯤 매수해서 주가가요,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면요, 나쁜 주식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 거래 정지 됐다가 결국에는 이제 상장 폐지의 수순을 밟고요, 지금 정리 매매 기간인데, 웃기는 거는 이쪽 부분을 저는 이상한 주식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즈미디어, 제가요, 지난 그 2월 초부터요, 꼼꼼하게 여러분들과 이제 함께 하는 것은 뭐냐면, 에브리싱 랠리, 전 세계 증시가요, 팬데믹 이전에, 팬데믹 이후에 이제, 전 세계가 돈을 많이 풀었습니다. 저금리로. 돈 많이 풀어서 유동성이 괜찮았고요. 모든 주가가 따라 올라갔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도 올라갔죠. 3,300포인트까지 코스피 지수가 올라갔다가, 그러다가 이제 주가가 이제 깊은 조정, 똑같이 조정을 줬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전 세계 증시가 이제 직전고점을 돌파해서 신고가 랠리를 펼치고 있는 이런 시점에 우리나라만 안 간다.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뭐냐, 그 원인을 좀 분석하자. 그래서 유일하게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펼쳤던 것은 특례 상장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종목들을 제가 가져다가 계속 이래서는 안 된다고 혼자 외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즈미디어를 왜 말씀드리냐면, 이 기업 내용을 보면요, 여러분들 보실 수 있어요. 비즈니스 서머리라고요. HTS 들어가면요, 충분히 보실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냐면요, 이쪽에 제가 지휘봉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한일 월드컵 때, 그때 설립돼 가지고요, 스마트폰 자동차에 탑재되는 초소형 카메라 모듈 검사 장비 제조 공급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기업 내용은 여러분들이 대충 이제 아실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자, 웃긴 거는요, 지난 4월 달에 기사가 떴는데 어떤 기사가 뜨냐면,
일단은요, 허위 공시입니다. 허위 공시. 허위 공시. 되게요, 이 회사가 이제 대개는, 상장 폐지되기 직전에 횡령, 배임 내지는 허위 공시, 이게요, 그냥 수순대로 가는 듯한 그런 모습. 그러니까 20년 전과 지금과 똑같다라는 거죠. 그런데 웃긴 게 뭐냐면요. 저도 이 기사를 보고 참 웃긴 게, 참 웃었던 게 뭐냐면, 이게 이게 기사가 맞나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곧 상장 폐지될 5년 연속 적자 회사가, 그런 회사가 뭐라냐면, 저커버그 친누나와 신사업을 한다라고 허위 공시를 했어요. 예? 그래서 이지미디어 공동대표, 서울남부지검 구명조사 1, 코스닥 상장사 이지미디어 공동대표 2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상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 이런 이제 기사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제가 늘 얘기했죠. 어느 시점에 가서요, 얘네들이 지분을 다 털면 대표도 바꾸고 주주총회 열어서 그래서 똑같은 수준으로 횡령 배임. 그러고요. 자, 봐봐요. 이런 회사가, 아니 5년 연속 적자 회사에 이런 회사가 무슨 저커버그 친누나와 신사업을 한다고 그래요. 아예 그냥 누굽니까? 바이든 대통령하고 그냥 돼지갈비집 차린다고 그래요. 그게 오히려 더 좋은 공시가 아닌가. 자, 그러고요. 여기 이제 계속, 이때도 그랬고요. 이때도 중국으로 이지미디어 기술 유출 의혹, 이런 기사가 이제 떴습니다. 자, 이런 기사가 뜨고요. 어쨌든 지금 이제 정리 매매 기간인데 잘 보세요. 상장 폐지가 코앞인데 어저께 나온 기사입니다. 이지미디어 몰려든 불나방의 주가 급등. 이게 무슨 얘기냐. 여기 보세요. 감사의견 거절로 지난 22년 3월부터 거래 정지된 이후에 22년이요. 지금 24년이잖아요. 이제 거래 정지 시켜놔요. 그래 놓고서 이걸 이제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지칠 대로 지친 다음에 이제 그저 정리매매 기간 끝나고 정리를 하는 거죠. 경영진의 배임 허위 공시, 아까 얘기했던 배임과 허위 공시 혐의까지 이어지면서 지난해 10월 어디로부터? 거래소로부터 한국거래소 상장 폐지 결정을 받았고요. 그런데 회사 측이 곧바로 상장 폐지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정리매매가 보류되다가 지난달 27일 기각 결정 나오면서 정리매매 절차 제기됐다. 그러니까 상장 폐지라 그 말이죠. 그런데 이게 좀 정리매매 기간 동안 가격 제한폭이 적용되지 않으니까 단기차익을 노린 불나방들이 몰려들었다. 자, 무슨 말이냐. 이걸 좀 보시면 아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얼마에 사셨든 가장 중요한 게 아니라 상장 폐지가 되기 직전에 정리 매매를 줄 수 있는 기회를 주거든요. 여러분들이 2만 원에 사셨든 아니면 5천 원에 사셨든 어쨌든 정리 매매가 되면요. 10원 단위로 거래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요. 이걸 모르는 분도 있어요. 내가 이 종목을 예를 들어서 1억 원어치 갖고 있는데 이거 자체를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지나쳤다가 나중에 이제 여기서도 정리를 하지 않으면 그냥 휴지 조각 되는 거예요. 이 49원, 70원도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여기서도 지금 단타를 하고 있다는 게 참 대한민국 현실을 보면서 정말 놀랍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자, 대개 이제 7일에서 이제 길게는 한 12일, 14일까지 주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이런 얘기죠. 그죠? 안정성 깊이도 그렇고,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특례 상장 관련된 종목들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그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상장 폐지는 어떤 종목이 되냐면요. 이즈미디어처럼 이런 종목이 이제 상장 폐지 되는 거예요. 5년 연속 적자. 그러니까 3년 연속 적자였다가 1년 또 4년차에 적자가 이렇게 적자를 시연하면은 그 다음에는 이 회사는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부채 비율 자체가 150 이하라고 그랬죠. 그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얘가 지금 뭐라고 써 있냐면요. 1,000원짜리, 최근에는 이제 620원짜리로 돼 있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순서예요, 순서. 이렇게 이제 상장 폐지인데 24%인데 어쨌든 이제 대주주들 지분 털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허위 공시, 배임, 횡령, 이런 거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어쨌든 챙길 돈 다 챙겼으니까 개인 투자자들만 이제 꼭지에다 이제 물려놓고서 이런 행위를 계속 하는데 최근에는 놀라운 게 특례 상장이라고 그런 종목들이 다 이렇다라고 해서 혼자 바락바락 소리를 지르죠. 신규 상장 종목은요, 2년이 지난 다음에 하는 겁니다. 2년이 지난 다음에 여러분들 매매를 하시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이즈미디어. 이 종목은요, 좋은 주식이었다가
나쁜 주식이었다가 그다음에 이상한 주식으로 넘어가는 그런 종목입니다. 좋은 주식, 나쁜 주식, 이상한 주식. 여기도 이제 캐릭터 좀 비슷합니까? 만들어 놨는데요. 양양, 음양. 그렇죠. 그리고 양양양양, 양음양양. 이게 이제 풍류 캔들을 여기다 이제 비슷하게 만들어서, 예. 자,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이제 같이 함께 하려고요. 예, 화면 크게 갈게요. 자, 이 내용을 좀 썼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지금까지 예, 주식은 당연히, 예,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한테 물어보고 예, 여러분들이 하는 것으로 인식을 했죠. 이유는 뭐냐? 개인 투자자를 위한 아주 쉽게 제대로 된 가르침이 지금까지 없었었다라는 거죠. 그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고요. 자, 두 번째는요. 개인 투자자는요. 주식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되게 어렵다. 그리고 되게 복잡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요 선입관 때문에 주식 전문가들만이 주식을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들에게만 의존을 하는 거죠. 예,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자, 그러면 소위 이제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오늘 뭐 주가가 어떤 종목이 이제 많이 갔다.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냉동김밥 관련주들이 움직였다. 그러면 그죠? 거기에 관한 기사들 뒤져서 아니면 이제 각 증권사에서 이제 연구원들이 내놓은 이제 보고서를 가져다가 짜집기 해서 몇 번 반복해서 읽은 다음에 방송에서는 아주 그냥 청산 뉴스입니다. 그렇게 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그런데 휘둘리지 마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주가는 누가 움직이냐? 자, 주식시장은요. 순서가 있습니다. 외국인, 그다음에 기관, 그다음에 개인. 이게 먹이사슬입니다. 그래서 우리같이 힘없고 나약하고 정말 정보도 취약하고 돈도 없는 뿔뿔이 흩어진 개인 투자자들 절대로 누구 외국인이라고 하는 애들과 기관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 그런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똑같이 얘네들하고요. 똑같이 따라다니면 되는 거예요. 얘들이 하는 대로 똑같이 매수해서 똑같이 매도하고 하시면 되는 거죠. 개인들이 들어올 때는요. 절대 들어가지 않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절대 변하지 않는 주식의 세 가지 이제 원칙이 있는데 첫 번째는 시고 조정이라고 그래요. 시고 조정. 자, 주식이라는 건요. 이렇게 움직입니다. 주식이라는 거는 항상 오르고 내림을 어떻게 합니까? 반복을 합니다. 오르고 내림을 반복해요. 그러면 개인 투자자의 목적은 뭐냐? 개인 투자 목적은요. 낮은 데 사서 높은 데 파는 게 이게 목적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저점 매수, 고점 매도라고 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세 번째인데 주식시장에서는 반드시요. 그들이 이깁니다.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바로 누구냐면 돈도 많고 정보도 정확하고 돈도 엄청나게 많은 이 친구들을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느냐 이들을 강자라고 합니다. 큰손 세력 강자라고 그러고요. 여러분들은 일반 개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절대로 개인들은요 강자를 이길 수 없다. 우리는 약자이기 때문에. 그러면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피하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요 외계인이다, 외계인이란 말을 썼죠, 그죠? 우리는 이제 외계인이다. 자, 개인으로 가지 말고요 이들과 정확하게 좀 손발을 맞추면서 따라가는 매매를 하시는 게 좋지 않나 그런 말씀을요 다시 한번 드리는 바입니다. 자, 예전에 이제 제가 방송에서 늘 말씀드리는 거 그죠? 야바위라고 그래요. 야바위. 야바위. 그죠? 야바위꾼이고요. 여기 이제 주변에 그죠? 바람잡이가 있는 거죠. 바람잡이. 바람잡이는요. 여러분들 이제 증권방송 같은 데 보면 뉴스 지상에 보면요. 예, 막 종목에 대해서 막 이런저런 저런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런 바람잡이에 여러분들이 속으셔도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 자, 야바이가 뭐냐? 속임수로 돈을 따는 노름 중에 하나를 우리는 야바이라고 그러고요. 협잡의 수단으로 그럴듯하게 꾸미는 일, 속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나는 최근에도 그렇고요. 늘 주식시장을 보면은 꼭 생각나는 게, 이분들이요. 이렇게 돈 쌓아놓고, 이 친구가 외인과 기관 같다고 생각 안 합니까? 이 개인이 이런 적이 있어요, 개인이 막 돈을 따서 막 이러고 있습니까?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식이란 뭐다? 사람의 사상과 감정을 나타내는 시간적인 도박이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파이낸셜 뉴스입니다. 저도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몰랐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자, 네카우라고 그러더라고요. 네카우 시총 올해 들어 15조 날아갔다. 외국인 보유율 급감. 이렇게 기사가 뜨더라고요. 네카우? 그랬더니요. 네이버 카카오를 줄임말이에요. 네카오. 그래서 네이버 외인 주식 보유율 15년 만에 최저 기록 카카오도 하락. 이렇게 기사가 뜹니다.
그러면 네이버 들고 있고 카카오 들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카카오와 카카오뱅크라든가 카카오 관련주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이 상반기에 한 100개 정도 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 89개, 약 90개가 다 마이너스고 그중에 이제 1위부터 10위까지 예, 봤더니 종목들이 여러분들이 거의 뭐 한 70% 가까이 다 손실이 나고 있더라. 자, 그렇게 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예, 바람잡이였습니다. 그래서 기사가 이렇게 떴다라는 거는 야, 너 네카우 들고 있는 사람 어떻게 해? 지금 뭐 15조 날아가고 외국인 보일드 급감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손절하라는 거죠. 그죠? 이들은 손절하든가 아주 뭐 장기적으로 10년이든 20년이든 들고 가라는 얘기죠. 예? 그런 얘기잖아요. 이게 저는 바람잡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요, 제가 주봉 차트를 지금 이게 두 개의 흐름을 좀 봤습니다. 첫 번째, 자, 네이버 주봉 흐름,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 주봉 흐름을 보고요. 기사를요, 제가 지금 이제 밑줄 쫙 이렇게 해왔거든요. 자, 국내 대표 인터넷 쪽 네이버 카카오 시가총액 올해 들어 15조 가까이 감소. 자, 두 번째 칸. 자, 5일 기준 네이버 카카오 시가총액 총합이 49조 7,020억에서 지난해 말 60조 5,300억인데 대비해서 14조 8,200억이 줄었다라는 거죠. 엄청난 거죠. 네이버 시가총액이 27조 3,010억 원. 지난해 말이 36조 3,800억인데 대비해서 뭐 9조 한 790억. 예, 이렇게 한 10조 가까이가 날라갔다 이거죠. 그죠? 카카오도 같은 기간 24조 1,500억 원에서 18조 4,010억 원으로 얼마가 줄었다? 5조 7,490억. 이렇게 기사가 나오면 이거 엄청난 거죠. 이거를 들고 있는 사람들은 진짜 아주 바들바들 떠는 거죠. 응? 사시나무 떨듯이. 자,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그죠? 부진한 경기로 인한 광고 업황이 둔화됐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영향력 확대로 시장 경쟁이 심화될 것이란 우려, 투자 심리 위축 이렇게 나옵니다. 참 멋지게 썼어요. 그죠? 이런 기사들이 돌고 돕니다. 자, 아까 이즈미디어 말씀드렸듯이 그죠? 예? 저커버그 친누나하고 사업을 하기로 했다고. 자, 그래요. 그런 기사를 근거도 없는 거를 내주는 것도 웃기죠. 그죠? 자, 우리가 이제 네이버도요, 뭐, 국민주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민주라고 얘기하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네이버, 카카오, LG 에너지 솔루션, 내가 이 자리에서 뭐, HLB도 얘기했고요. 에코프로비에 막 얘기했잖아요. 배터리 하지 마, 그러지 말라고 막 얘기했잖아요. 자, 이게요. 이때까지는 좋은 거였죠. 그죠? 46만 5천 원을 딱 찍어. 여기까지 좋은 주식이었어요. 그리고요, 주가가, 박살이 납니다. 그죠? 이건 나쁜 주식이에요. 자, 이지미디어하고 똑같지 않나요? 그런데 중요한 건 상장 폐지는 안 돼요. 얘는 이지미디어처럼 뭐 상장 폐지 그러진 않아요. 왜냐면 이게 지금 대주주 지분이 8%인데 누가 가지고 있느냐?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어요. 저는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국민연금이 이 네이버에 대한 여러분들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총 발행 주식 수하고 계산해 봤을 때 자 8%는 금액이 얼마인지 즉 그러니까 46만 원대의 8% 금액과 지금 현재 16만 원대의 8% 금액을요.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을 좀 해보시라고요. 그럼 국민연금에 언제 들어갔느냐. 국민연금은요. 10만 원대 들어가서 40만 원대 팔아가지고 큰 수익이 나서 수익 난 돈으로 65세 이상 국민연금을 줘야 되고 600조든 900조든 국민연금이라는 그 돈 자체를 운용을 잘해서 거기서 난 수익금으로 뭐를 해야 된다. 우리나라 국민들 국민연금 열심히 부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이런 데다가 우리 국민들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어디서 샀을까는 여러분들이 알아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지분을 이쪽으로 넘겨버린다. 이것 자체도요,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죠? 5년 단임제의 병폐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네이버를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시면서 이게 좀 갈 것 같아요? 안 갈 것 같아요? 저는 안 갈 것 같아요. 안 간다니까요. 가려면 이거 자체가 바뀌어야 돼요. 아니, 갈 친구가 이게 다 털었잖아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이거 20% 이하면 하지 말라고 몇 번 얘기합니까? 그죠? 8%예요. 그리고 여기 14만 원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냥 제자리 온 거예요. 제자리 온 거예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이제 최근에 이제 고개를 빠딱 들면서 일봉상 보면요. 주가가 지금 며칠째 오늘도 좀 오르고요. 한 3일째 좀 주가가 오르죠. 야, 드디어 네이버가 가는구나. 여러분, 그런 착각 자체를 하지 마시라는 얘기를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주 지분이 8%고 지금 14만 원이 청산가 치면
끝났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시 20만 원, 30만 원 가려면 이게 못해도 한 35% 이렇게 있다라고 그러면 저는 인정한다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지분을 8% 대주주 이러지 않은 상태라면 창업주가 지분을 35%, 40% 갖고 있다고 그러면 지금 매수 위치라고 저는 강력하게 쌍손 들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상식의 근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이게 HLB도 이거 9%라니까요. 암치료제가 저기 FDA 승인 날 것 같으면 이걸 왜 9% 남겨놓고 다 팔아치웁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에서 아무 얘기나 떠들면 안 된다.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네이버 안 갑니다. 자, 카카오는 어떨까요? 카카오가요, 예, 여기 이제 17만 3천 원, 여기도 이제 착한 주식이었어요. 그죠? 그랬다가 나쁜 주식으로 됐다가 얘는 어떻게 될까? 얘도 안 갑니다. 4만 2천 원. 이거 BPS 2만 원짜리예요. 지금도 비싸요. 더블이 이게 적정 주가가 4만 원이라고요. 그럼 4만 원짜리면 여러분들이 2만 원대 이때 사셔서 이때 그냥 들고 가든가. 대주지분 다 20% 이하 될 때까지. 어쨌든요. 그러니까 내가 앞서 왜 그 착한 주식, 나쁜 주식, 이상한 주식에서 이지미디어를 왜 갖다 열어놨냐면 똑같잖아요. 네이버도 똑같고 카카오도 똑같다 그 말이에요. 변하지 않는다고요. 신라젠도 그랬고 다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코스닥 시가총액 에코프로 BM, HLB 여러분 재무제표를 보시라고요. 말도 안 되는 가격. 그러니까 코스닥이라고 하는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를 보면은 다 무슨 이건 정상이 아니라고요. 저는 예? 예, 혼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얘가 2만 원이라니까요. 그 얘 어떻게 될까요? 안 갑니다. 안 간다고요. 저 같으면 안 해요. 내 말이 꼭 틀린 건 아니에요. 꼭 맞다는 건 아니에요. 그때 꼭 틀린 것도 아니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카카오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자, 좋은 주식, 나쁜 주식, 이상한 주식. 그럼 어떤 주식을 하느냐? 저는 그 얘기를 했죠. 여러분들, 저도 이걸 한번 해봤어요. 뭘 해봤냐면, 가끔 이제 증권방송을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TV에서 방송을 하면, 방송한 그 날짜의 동영상을 캡처를 해서 딱 열어놓고 막 설명하시는 분이 있어서 저도 한번 해봤어요. 자, 6월 26일, 지난 수요일 밤 11시 신대가들의 투자비법에서 제가 뭘 했느냐. 삼성전자 매수 의견을 제시해 드렸어요. 자, 이 종목은 일봉상 종가가 8만 5천 원을 찍거든 눌림 줄 때 매수해서 목표 주가는요. 얼마다? 10만 원 간다라고 얘기했어요. 실질적으로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는 12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재무제표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어요. 여기 써 있잖아요. 얘가 막 입에 거품 물면서 5만 원, 5만 2천 원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얘기했잖아요. 그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다시, 자, 이쪽 그림을 퍼왔어요. 지난 이제 대가들의 투자비법 방송 때 주봉이 이렇게 생겼고 재무제표가 이거는 에스티메이트니까 자 5만 2천 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2천 원 빼고 5만 원이면 10만 원 아니에요. 10만 원. 이게 5만 원을 두 번 더하면 10만 원이거든. 그런데 2.5배라니까 2.5배. 2.5배라는 거는 적정 주가가 BPS라는 겨. BPS 대비 2.5배가 적정 주가라니까 우리는 중진국 국가이기 때문에 그러면 5만 원을 더하면 10만 원이니까 2.5배가 되려면 5만 원 반 나누면 2만 5천 원을 여기다가 2만 5천 원을 여기다가 쓰면 12만 5천 원이라고. 가는지 안 가는지 봐봐. 뭐 때문에 간다니까 삼성전자.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들어오죠. 지금 이제 구만전자뿐만 아니라 이제 각 증권사에서 이미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는 그런 모습 보이죠. 자, 제가 그 말씀 드렸어요. 삼성전자가 가야 돼요. 어쨌든 간에 삼성전자가 어쨌든 올라가 줘서 그래서 직전 고점이라고 하는 9만 원대를 돌파해서 10만 원, 11만 원, 12만 원을 가야 전체적인 코스피 지수가 올라가고 코스닥 지수도 덩달아서 올라간다.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지수의 약 30%가 반도체 관련주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이날 똑같이 방송한 게 뭐냐면 이거는요. SK 하이닉스 주봉 이거는 하지 마 이랬어요. 이 친구가 하지 마. 절대 하지 마 이랬어요. 하지 마. 자, 이거는 이제 처리를 안 했어요. 하지 마 이랬어요. 이거는 코스피 지수하고 전혀 방향이 다르고 미국의 이제 그 나스닥이나 아니면 그 반도체 지수하고 좀 비슷하게 움직인다. 그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재무제표도 보여드렸어요. 이거 빼고 이건 적자였으니까 적자 시효니까 이거를 기준으로 잡자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거를 좀 한번 모습을 쫙 볼게요. 자, 이때 당시 방송했을 때 당시에 이제 하이닉스 주봉 차트가 되겠고요. 재무제표를 제가 이렇게 좀 준비해 왔는데 잘 보실게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에스티메이트로 계산을 합니다. 자, 94,670원은 빼고요. 94,000원, 94,000원을요. 두 번, 네, 더하면 즉 94,000원 곱하기 2 하면 얼마가 나오냐면요. 이걸 검정색으로 할게요. 이제 빨간색만 보니까 도대체 예, 안 되겠어요. 그죠? 예. 자, 예, 빨간색. 자, 저는 예, 상관없어요. 자, 18만 8천 원이겠죠. 94,000원. 그런데 이 94,000원을 반으로 나누는 거예요. 예, 반으로 나누면 47,000원이 되겠죠. 그죠? 이거를 더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23만 5천 원 이렇게 나온다고 그랬어요. 이걸 2.5배라니까. 그러니까 94,000원의 2.5배를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설명을 한다, 여러분. 그죠? 예. 그러니까 2.5배.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예. 원래는 이제 9만 원, 18만 원에 매도하지 20만 원대 개인들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거를요 정확하게 2.5배 적정 주가를 계산하면 23만 5천 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가장 중요하죠. 지금 어떻게 됐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24만 3천 원. 그죠? 23만 5천 원 그대로 가죠. 그죠? 그래서 이거 하면 안 된다니까. 오히려 삼성전자가 맞는 거예요. 삼성전자를 왜 8만 5천 원을 찍으면이라고 했습니까? 직전 고점이 8만 원이니까. 그걸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 부분은요, 궁금하시죠? 왜 8만 5천 원을 얘기했을까? 그건요, TV방송에서는 절대 얘기하지 않겠죠, 저도. 그래서 하단에 자막이 하나 나갈 텐데요. 자, 이번 주입니다. 그죠? 이번 주. 예, 이번 주에 제가 대전에서 13일 예, 오후 2시에 자리가요, 한 세 자리인가 정도 지금 남아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격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예. 대전, 예, 전국에서 한 2시간 멀어도요, 2시간 정도면 다 오실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는 건요, 오늘 수요일이잖아요. 그러면 미리 표를 예매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심이 어떤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밑에 하단에 샵 3772 100원 접수하시고 입력 후 문자 전송하시면 예, 전화 여러분들한테 확인 또 해서 예, 자세한 내용, 위치 이런 거를 좀 전달해 드리니까 아시겠죠? 예. 신청하시고 뭐 이렇게 연락 오면 막 두절하는 분이 있어요. 자, 하이닉스 주봉. 오케이.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죠? 자, 좋은 주식, 나쁜 주식, 이상한 주식. 여러분들은요, 1번 좋은 주식이 있고, 2번 나쁜 주식이 있고, 3번 이상한 주식이 있어요. 어떤 게 좋을까요? 자, 좋은 주식이 좋겠죠. 그죠? 나쁜 주식은 그냥 애시당초 나쁜 거죠. 이지미디어처럼. 그렇죠?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요. 여러분들 이상한 주식이 더 웃긴 거예요. 좋은 주식은 원래 좋은 거고요. 나쁜 주식은, 그죠? 뭐 하이닉스 나쁜 거예요? 아니요. 나쁜 주식은 아니요. 좋은 주식인데, 예, 적정주가 다 같다라는 거죠. 나쁜 주식은 이미 상장 폐지되고 시장에서 퇴출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자리 잡고, 예, 열심히 개인들 뺏어먹는 그런 게 나쁜 주식이고요. 이상한 주식은 뭐냐면, 이 시장에 들어올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저는 이제 이상한 주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 눈 동그랗게 뜨고, 네, 성 소장의 캐릭터가, 예,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화면 크게 갈게요. 제가 이렇게까지 준비해 왔습니다. 잘 보실게요. 첫 번째는요, 반드시 지켜야 될 기준은 대주주 지분이 20% 이상이 돼야 돼요. 이 종목은요, 51%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는요, 재무제표 안정성 지표라고요, 부채 비율, 유동 비율이 있는데, 스탠다드는요, 200% 초과 시 비중은 높이는 거예요. 비중이라는 것은 얘가 더 내가 좀 세게 담아도 되는지 안 되는지는 안정성 지표, 재무제표 들어가 보면 요게 유동비율, 부채 비율이 있는데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비율, 1년 안에 갚아야 될 빚 이런 이야기거든요. 근데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200%가 스탠다드예요. 그러니까 200% 이하에서 이 막대 그래프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야가 지금 뭐래냐면요. 600%가 넘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비중을 좀 크게 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 아래에서 막대 그래프가 만들어지면 쉽게 이해를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명절 때 주로 하시는 고스톱 있죠. 고스톱 칠 때 이거는 1,100원 치는 거고, 이 정도 되면요, 1,500 이렇게 치는 거예요. 예, 1,500원 이거는 예, 불법이고, 이거는 도박으로 되는 거죠. 1,100원은 괜찮고. 자, 어쨌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럼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요, 여기 써 있어요. 스냅샷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인데 무조건 뭐 해야 된다? 흑자여야 된다. 자, 직전 연도 대비요. 뭐 몇 퍼센트가 줄었네, 어쩌네, 매출액을 얼마나 늘었네. 아무 의미 없고요. 의미 없고요. 그냥 가장 중요한 거는 흑자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지미디어나 뭐 지금 종목들 뭐 HLB나 다 봐봐요. 문제가 됐죠. 그죠? 여기서 벗어나는 건 하지 마시라고요. 자, 네 번째 가장 중요한 건요. 부채 비율이라고 그래서 150 이하, 그 다음에 유불 1000 이상 이렇게 얘기했죠. 이것도 입에 침이 마르도록 얘기했어요. 근데 이 회사가 15%에 6,500%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는 이 회사는요. 어떻게 해도 된다? 집중 투자라고 그래요. 집중 투자.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방송용어로 당연히 집중 투자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집중 투자하세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예, 모르더라고요. 이거를 이런 용어 쓰면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래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쓰는 용어로는 몰빵이라고 그러죠. 뭐 이렇게 하면 이러더라고요. 그런 용어 쓰지 마시고요. 아셨죠? 자, 그러니까 여기 이제 아래 하단에 내가 빨갛게 표시해서 뭐라고 썼냐면 부채 비율 50% 유불 330이나 예? 150에 1000이나 그리고 밑에 부채 비율이 100% 유불 뭐 660%나 150에 1000이나 같은 말이다. 그걸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 분석으로 가서 이제 BPS와 이제 PBR인데 이제 BPS 곱하기 PBR 곱하기 E라고 썼습니다. 이거는 무슨 기준이냐? 제 기준이에요. 어떤 기준이냐? 성소장의 기준이에요. 성소장의 기준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겁니다. 자, BPS 곱하기 PBR, 그러니까 여기 33,381, 여기 PBR 0.26 있죠. 그러니까 33381 곱하기 0.26 하면요. 8,679원이 나오거든요. 곱하기 2 하면 17,350원 나오거든요. 이렇게 계산하시는 거예요. 제 기준은 그렇단 말이에요. 제 기준은. 그래서 요게 벗어나는 건요. 절대 하지 않는다. 예, 하지 않는다. 예, 그리고 방송에서 뭐, 야, 이거 가요. 끝내죠. 이게 이즈미디어나 HLB 이런 것도요. 그냥 괜찮겠지.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한참 또 떴던 게 이제, 예, 무슨 냉동김밥 이런 쪽이요. 그죠. 물론 이제 뭐 한 100억대 수출을 많이 했어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봐요. 예전에 그 천냥이라는 샵이죠. 천냥샵. 이제 그게 이제, 그죠. 예, 다이땡, 예, 땡이소. 그죠. 예. 근데 일본 업체로 넘어갔잖아요. 그죠? 이제 국민들이 이제 많이 이제 사용을 하죠. 예, 다이땡 그죠? 다이. 예. 그런데 옛날에는 그 업체가 들어오기 전에요. 천냥샵이라고 예, 경기가 안 좋을 때 IMF 이후에 많이 우후죽순처럼 많이 생겼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나 유럽이나 전 세계가 코로나 이후로부터 여러분들 상당히 경기가 안 좋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그 소식은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유럽이든 미국이든요. 일단 서민들이 이제 한 끼 식사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뭐 햄버거 세트나 이런 거로 한 끼를 해결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대개 한 25,000원에서 3만 원 정도 들어요. 우리도 바뀌었습니다. 제가 8,000원에 먹던 백반집이요. 어느 날 갔더니 그냥 10,000원 이렇게 올려버리고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 제가 좋아하는 짬뽕 한 그릇이 그냥 10,000원이에요. 예. 예, 그래요. 자, 이렇게 됐다고요. 자, 그런데 잘 보세요. 냉동김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국민들이 3, 4만 원, 2, 3만 원, 2만 5천 원, 3만 원 들어가는 그 비용 대신 우리가 옛날에 그 김밥 한 줄이 얼마였냐면 1,000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밥만 먹고 이제 뭐 안 땡기고 이럴 때 이제 뭐 라면 한 그릇에 이제 김밥 한 줄 이렇게 이제 간략하게 이제 먹기도 하셨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김밥 파는 그 체인점들이 이제 되게 김밥이 3,000원, 뭐 4,000원, 5,000원까지 해요. 그러니까 그 가격이, 그러니까 냉동김밥이 그 나라에서, 그러니까 그 미국이나 이제 유럽에서 먹을 때 얼마냐? 대개 한 4,000원에서 5,000원 정도로 한 끼를 때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경기가 좋아지면 계속 냉동김밥이 잘 팔릴까?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 시대 흐름에 트렌드가 있는 거니까 거기에 맞춰 가는 거죠. 그죠?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산하면요. 17,350원이라고 써 있거든요. 17,350원.
예? 예, 그죠? 궁금하죠, 그죠? 그리고 여기 이제 예, 마지막 기준이 땡땡령 포함 제일 땡땡 종가 비교 이거는요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자 여기서 볼 때는 직전 고점까지 뭐 가지 않았으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또 목표 지점을 목표 주가를 찾는 방법은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까 하단에 나왔던 자막대로 이번 주 예, 13일 오후 2시 대전 무료 강연회를 오시면 그 정도까지는 알려드리도록 하죠. 삼성공조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요. 그때 제가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눴고 자세하게 그저 뭐 이런저런 이게 왜 거기까지 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은 드리는 과정에서 직접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회사의 목표 주가는 17,000원이 되는 겁니다. 17,000원. 17,350원, 350원 떼고 정확하게 17,000원. 그런 이제 바닥권에서 예, 정상적이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안정성 지표에서 베팅을 크게 해도 큰 무리가 없는 종목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 주식을 어떻게 하실 거냐? 예? 네이버 하셔? 에코프로비엠? 아니잖아요. HLB? 카카오? 아니라니까요.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제 그 최근 차트를 제가 이제 캡처를 했는데요. 6월 26일. 자, 27,000원까지 갔었죠. 27,000원. 예, 그러니까 17,000원까지 간다는 거. 여기서 한번 보실까요? 여기서 이 차트를 보면요. 거리량도 없고요. 단봉 도토리 키재기 하다가 갑자기 왜 이럴까요? 갑자기 누가 이럴까요? 이게 바로 외인과 기관 세력들의 장난이다. 자, 그러면 우리는 매매를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하는 거라니까. 여기서 시작돼서 뭔가 기준봉이 세워지면 여기서부터 정확하게 이 회사를 매수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분명히 재무제표를 봐야 되는데 이 회사 봤더니 3년 연속 적자에 부채 비율이 235%에 안정성 지표 봤더니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비율보다 갚아야 될 빚이 많더라. 그러면 안 한다니까요. 안 한다니까요. 그리고 BPS 대비 PBR을 계산해 봤더니 적정 주가보다 훨씬 높은 신고가를 형성하고 있더라.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엉망진창이 됐다고요. 여기다가 내년에 뭐 금투세 얘기 나오는데 예, 그럼 다 떠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마 야당에서도 이제 좋은 얘기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좀 유예 쪽으로 지금 기울어 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프랑스도 이제 좌파 진보 쪽에 이제 좌파 쪽에서 이제 예, 일당을 이제 들어갔단 말이죠. 그죠? 예.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를 했는데 예, 이런 얘기예요. 예. 막 강성 집단 뭐 이런 쪽에서 예, 다수당을 차지한 거란 말이에요. 이해 가셨죠? 그들이 주장하는 거 뭐냐면 부자들한테 세금을 90% 걷겠다. 그러니까 이재용 회장, 최태원 회장이 버는 월급의 90%가 세금이요. 그런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면 내가 프랑스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부자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 프랑스에 있는 땅이나 집이나 통장에 잔고 계좌 돈을 그냥 갖고 90% 세금을 내겠어요? 그거 다 팔고 저기 다른 나라로 저 이민 가겠지, 그죠? 다 떠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뭐 브라질,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되는 거예요. 짐바브웨처럼. 아시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냐고. 그러면 이걸 어떤 제재를 해서 세금을 확 물려버리면요. 큰 손들은 떠나버리면 주식시장이 여기서 무너지면 다시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일어설 수도 없고요. 주식시장이 무너지면 그나마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나 뭐 외인이나 기관의 어떤 자금을 받아서 운영했던 회사들 자체도 위태위태할 수 있다. 그러면 아니라는 거죠. 우리나라가 전 세계 시가총액의 한 4% 정도밖에 안 되는데 뭔 금투세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죠? 저는 그렇게 봐요. 예? 예, 그러니까 MSCI 지수의 선진국 지수가 편입이 되고 24시간 외환 시장이 열리면서 막 우리나라 지수가 2,800이 아니라 무슨 일본처럼 뭐 10,000포인트, 12,000포인트 올라갈 때 막 그냥 으쌰으쌰 할 때는 그때는 가능하겠죠. 그리고 전 세계 지수의 종합주가 지수 전 세계 지수에 포함되는 게 약 한 20%, 10%만 된다라 하더라도 저는 뭐 괜찮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라고요. 우리나라는 중진국 지수라고요. 그런데 그런 거를 시행하면은
저는 이제 시행한다 그러면 저는 영원히 이 방송계에서 떠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하실 내려가서 그냥 조용히 산속에 들어가서 그냥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이래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좀 잘 아셔야 돼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고 Y축하고 X축이 있는데요. 기준봉 이후에 주가의 움직임이라는 건데 이 화면을 잠깐 보실게요. 여러분들 보시는 이평선이 바로 교과서에는 5일선, 5일선, 11선, 21선, 그리고 61선, 121선. 그러니까 월화수목 금요일이죠. 그죠? 5일간이 그죠? 일주일이 되겠고요. 이건 2주고 얘는 한 달이고요. 얘는요, 몇 개월? 3개월이고 얘는 반기입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2008년인가 2009년인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처음에 이 바닥에 와서 저는 뭐라고 그랬냐? 자, 50, 20, 60, 120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가 아니라 우리는 3714, 2856, 108의 비밀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3% 중요하고 3일 중요하고 7% 중요하고 7일 중요하고 14% 중요하고 14일 중요하고 28일 중요하고 28일 56, 56일. 자, 이 말씀을 드렸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거 좀 짝대기 걷죠. 이거를 쓰지 않습니다. 안 쓰고 3%, 7%, 14%, 28%, 56%, 108%인데 Y축에서 올라가는 이 기준대로라면 실제적으로 56%고 108%로 가려면요. 기간이 더 길어져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어떤 주가가 한번 기준봉 만들어서 쭉 올라가는 것 같은데 이내 떨어지고 지지부진하면 여러분들은 못 버티죠. 우리나라 또 빨리빨리 근성 때문에 손절을 치든가 주식을 안 하게 되는데 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투자주의, 투자경고, 투자 위험이라고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렸고 이명박 정부 마지막 때 또 시행된 게 뭐냐? 과열 종목이 지정이 되면 3일간 거래 정지나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렇게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 재미없게 만들죠. 호가창도 바꿔놨고요. 그러면 Y축과 X축의 내용이 무슨 얘기냐면요. 자, 3714, 2856. 자, 기준봉으로부터 종가로부터 3%와 7%, 14%, 28%, 56%, 108%로 수익을 나는데 필요한 것은 바로 7%는 3일이고 14%는 7일이고 28%는 14일인데 그런데 여러분들은 10일이라고 하는 5일이라고 하는 숫자 자체를 나는 3일로 결정을 했고 11을 7일로 결정을 했고 20일이 아니라 14일이었더라. 그리고 여기는 왜 빠졌을까? 여기에 42평선이 있어야 맞는 거예요. 그래서 28일 60일은요, 56일, 120일선이 아니라 108일선이더라라고 말씀드렸고, 방송에서 3724, 2856으로 종가 삼각으로 놓고 보시면 그게 정성이고, 거래량을 볼 때는요, 거래량 막대 그래프는 이전 값이 아니라 이전 종가로 놓고 보셔야지 그렇게 놓지 않고 설명하고 차트를 보시는 분은 잘못됐다. 자, 이쯤 얘기하면 복잡하고 어렵다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힘들어 하실 때인데 여기서 보면요. 주가는 이렇게 날아가는 겁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주가는 이렇게 날아가는 거라고. 자, X축은요. 날짜입니다. 이렇게 움직이면요. 투자주의. 뭐가 안 걸린다고요? 투자주의. 그 다음에 투자 경고. 그 다음에 투자 위험. 여기를 피해 가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바로 장대항복 나오고 쭉쭉쭉쭉 치고 올라가는 거를 급등주를 좋아하시는데 그건 잘못된 거고 어떤 기준봉이 만들어서 아까 삼성공주처럼 그런 그림이 만들어질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시느냐 재무제표 보셔야 됩니다. 장부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누군가 막 개인이든 뭐 엄청나게 이 종목을 매수를 들어오고 막 신고가 막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데 가는 말에 올라탄다. 안 된다는 말씀을. 그리고 신규 상장, 특례 상장 종목, 지금 제가 여기도 이제 2개인가를 준비해 왔는데, 자, 어쨌든 여러분들 그런 종목도 공모가 경쟁률 보면요, 1150대 1 막 이렇습니다. 말도 안 되는 그 회사의 가치 대비 1,500원짜리를 막 2만 원, 3만 원에 사시는 이유는 저는 뭔지
도대체가 모르겠다. 그리고 투자 경고와 투자 위험 사이에 걸치는 게 바로 어떤 2012년도에 시행된 게 바로 과열 종목 구간 3일간 거래 정지고, 그게 끝나도 또 투자 주의로 넘어가서 이 부분이 고점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렇게 나는 매매를 하고 있다라는 거, 이게 어렵지 않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일봉 매매를 하실 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자, 화면 하나 더 가면 기준봉이 나타나고요. 이렇게 장대 양봉 나타날 때, 물론 내가 여기 매수해서요 목표 주가까지 끌고 가는 방법이 있겠고요. 아니면 내가 오르면 팔고 떨어지면 사고, 오르면 팔고 떨어지면 사고, 오르면 팔고 떨어지면 사고를 반복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각각의 이런 종목군 장대 양봉 중에 나타나는 현상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이거는 아마 짚고 가자. 자, 이거는요 시가가 0%가 되는 거고요. 이 부분은 몇 퍼센트? 7%고요. 그 위에가 몇 퍼센트? 14%.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그래? 3714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714, 28, 56대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재무제표가 괜찮아야 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좋댄다, 뭐 어쩐댄다, 뭐 냉동김밥이란다. 자, 봤지? 2차 전지 내가 간다고 그랬지. 뭐가 간다는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자, 그래서 이거는 제가 3.5로 표시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3%죠. 0에서 7, 반 갈라서 3.5, 즉 3%도 우리는 동적 변동성이라고 그러고요. 이 부분, 10% 이 부분은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정적 변동성. 이거를 VI 발동이라고 합니다. 얘도 VI 발동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기 지금 0에서 7% 이 사선을 좀 긋는데요. 이 부분에서 캔들이 발생해야, 캔들이 이렇게 발생해야 여기가 매수 위치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만나면 목표 주가는 어디로 보느냐? 이 10%의 정적 가기 전에 여러분들 수익 매도 하시는, 이렇게 매매를 하시는 거고, 아니면 아침 9시에 가만히 있다가 이거는 좀 잠깐 지워볼게요. 가만히 있다가 즉 시가로부터 3.57% 안에 상단에서 이렇게 어떤 신호가 나왔을 때는 목표 주가는 바로 몇 퍼센트에 본다? 그때는 14%까지 목표 주가를 끌어올리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 공간에서 나올 수 있는 수익률이 그래서 7%가 되는 거예요. 7%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첫 번째, 두 번째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가 무슨 위치냐? 매수 위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7%에서 14% 이 공간에 사선을 긋게 되면은 이 공간이 우리는 수익 실현 10% 정적하고요. 그 다음에 14% 근방에서 여러분들은 차익 실현하고 나오셔야 됩니다. 그런데 종목이 14%를 넘어서서 한참을 올라갑니다. 얼마나 올라갑니까? 20%, 22%. 아니 이때 팔았는데 22%까지 가잖아. 팔지 말 거이 아니라 절대 14%를 넘겨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요. 꼭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요 꾸준하게 설명드렸고 계속 여러분들한테 주지를 시켜 드릴 겁니다. 다음 주도 그러면 이런 종목군 내에서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또 꼼꼼하게 준비해 와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고요. 다시 한번 공지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이번 주가 되겠습니다. 13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번 주 자리 한 두세 자리 남은 것 같으니까요. 여러분들 신청하실 분들은 하시고요. 하여튼 격주로 제가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요. 사실 지난 시간에 지난 며칠 전에 신규 상장 종목을 또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벌써 다 됐습니다.
어쨌든 저 건강 유의하시고요. 지금 장마철인데 비가요, 예, 억수로 쏟아집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아침 저녁으로도 또 뭐, 예, 후덥지근한 날씨도 있다가 또 서늘하기도 하고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는 또 다음 주에 예, 또 좋은 내용 준비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데리온의 성명석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